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규제를 하고 주변의 풍선 효과에 따른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가로 또다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의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신문 기사를 같이 하나 볼 건데요. 매일경제 부동산에서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6주째 급등 피로감에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하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 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동산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이고,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이 매수 심리의 우위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공포감에 떨게 되고, 그리고 매수자 우위가 아닌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든가 2030 세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급이 많이 없다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영끌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계약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매수 심리가 이제 주택을 많이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대세 상승을 이루는 그런 변곡점이 됐습니다. 2020년도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피로감이 밀려 가지고 좀 매수 심리가 주춤한다는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대출에 대한 규제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하겠다 하는 발표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 물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아파트의 매수 심리를 조금 꺾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거나 또는 지정됐던 지역들을 해제함으로써 현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의 완화라든가 강화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변동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급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이고요. 이 그래프가 조금 깨져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깨졌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는 수도권의 지수이고요. 밑에는 전국의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봤을 때 아주 크게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 지수가 아주 크게 꺾였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오랫동안 이 심리라고 하는 그 매매 수급 지수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그 타이밍을 지나가지고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하향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예전에 그 부동산의 공급 대책들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공급이 확대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급 확대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심리적인 요인, 수급의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급의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리고 공급 물량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부동산의 불장, 상승세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 수요자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구축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물량도 많지 않지만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수요자들의 분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중에 돈도 많지만은 그런 분들이 대출의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이런 것
지역들을 번외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입지가 좋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단기간 내에 바로 급락하거나 하향 조정 국면이 올까, 이런 부분에는 저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반드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 그 시기가 오는 것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빠르게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2, 3년 안에는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은 하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수를 믿지 않고 그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활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 한 채에 대한 대응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들이 추가로 경기도권에 이제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규제에 따른 그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경제에서 발표를 한 기사이고요. 동두천 6곳만 신규 규제지역 지정, 그리고 풍선효과 부작용 의식했나?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지역도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조정대상 지역들 그리고 규제지역들을 지정하고 있어요. 조금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들, 거래가 빈번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서울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좀 많은 핸디캡들을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의, 서울의 외곽에서 수도권의 핵심적인 입지, 그러면서 점차 풍선 효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런 동두천 같은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들도 오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까지 이제 신규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곳의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가격에 그 밸런스를 맞춰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규제 지역의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투자의 매력이 없을 때는 서울의 지역에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는 지방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다가 다시 오름세를 또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모든 주택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정부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압박이 무주택자 분들한테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잘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주택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전세 대출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대출까지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실제로 세입자 입장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점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기 대권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민간 분양의 확대에 대한 그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플러스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꼭꼭 규제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이 시장의 출구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까지 만약에 그게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까지 머리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을 괴롭히는 게 맞나 과연. 그러한 정부가 정말 진정한 정부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국민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정도는 정부가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제 의견들을 계속 피력합니다. 제가 많은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자들이 보신다면은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그런 대출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좀 더 좋은 플러스 알파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 규제 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동두천 일부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동두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애초에부터 입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장점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일부 지역의 송내동, 지행동,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지역이죠. 생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6곳. 그리고 투기과열 해제 지역은 창원 의창구 북면의 동읍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정된 곳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제가 된 곳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 수요들이 갑자기 꺾이는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또는 거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 그런 곳의 물량들이 일부 청약 경쟁률의 조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지정이 되는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는 그런 물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많은 투자의 경험을 얻었고 수익을 창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제 동두천 지역이 큰 폭으로 가격이 뛰면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런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풍선 효과만 키운다는 비판들을 의식해가지고 지정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 조정 대상 지역들을 조금씩 지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염려한 것인지 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의 부를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정작 서민들이고 집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꿈과 희망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내가 2억이나 3억에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물량들이 지금 현재는 2배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6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제 지인분들도 많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은 이렇게 오르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들로 묶인 지역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 지역이 묶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또 눈여겨볼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일부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격 조정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느냐, 그런 부분들이 재테크 마인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지만 언제나 주택은 비싼 가격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물량들을 내 집 마련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내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신세 한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가격이 그래도 조정, 폭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폭락될 수도 있겠죠. 그 세계 경제나 이런 것들과 잘 맞물리게 된다면. 하지만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놓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조정 대상 지역들로 묶인 지역들의 가격 변동률이나 또 추후에 어떤 지역들이 조정 지역으로 묶일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3기 신도시나 이런 민간 건설사의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상황의 집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택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출의 규제도 강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무주택자분들한테 또는 일부 완화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나 포인트를 잘 잡고 있어야지 내가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기회들이 보이고 내가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들을 진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